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6번째 주제인 그 건강보험료 부과 납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 지문 자체도 뭐 조금 이제 실무적인 내용이지만요. 그 소득 월액 보험료라고 실무적으로도 많이 물어보시고 되게 좀 복잡한 보험료가 있어요. 이 내용이 나와 있어서 한번 먼저 선정을 해봤고요. 물론 우리 시험, 공인노무사 시험의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해설 자체가 분량이 좀 길어요. 그래서 쭉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2016년도 25회에 이제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보시면 출제 조문 및 관련 주제는 일단 조문은요 되게 많아요. 건보법 69조, 70조, 71조, 77조, 그다음에 시행령 41조, 시행 규칙까지 이제 좀 나아갈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보수 월액보험료와 소득 월액보험료 등에 대한 개괄에 관한 문제예요. 이 수업 목적으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기출 지문을 잘 보시고 그 설명드리는 거에 대해서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그 찍으시더라도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더 깊게 들어가면 실무적인 내용은 조금 복잡한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복잡한 실무 내용을 다 모르셔도 돼요. 수험생들은. 하지만 들어보고 그 얕게나마 감각이라도 아 이렇게 생겨서 얘네가 이렇게 규정했구나 라는 어떤 느낌만 가져가셔도 충분히 도움은 되실 거고, 그 실무적인 내용도요, 이 공인노무사로서 저도 엄청난 삽질을 하면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어쨌든 짬밥이 이제 해결을 해주는 거니까, 그 너무 이제 되레 이 많은 용어 때문에 걱정을 되레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해설을 계속 이어가서 말씀드리면, 자, 특이사항은요, 그 2020년 10월 30일에 내용 개정된 건 없고요. 제목만 일부 개정됐으니까 제가 빨간색 처리를 하진 않았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보면요. 그 국민건강보험법상 자, 보험료 부담 및 납부 의무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용어 자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직장 가입자는 일반적으로 직장에 취업한 사람인데, 이 직장 가입자가 지금 여기 여러분들께서 노무사로서 노무법인에 들어가면 그 어떻게 보면 근로소득을 받는 일단 근로자 신분으로 들어가잖아요. 개업하거나 파트너를 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럼 여러분들이 직장 가입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공식 명칭은 보수월액보험료라고 얘기를 해요. 직장에서 내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내는 건보료가 이 보수월액보험료인데요. 그 소득월액보험료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이 보수월액보험료라고 이름을 공식화해서 따로 분리를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해는 되시죠? 여러분들이 근로자로서 내는 보험료는요, 직장 가입자가 절반 내는 거는 뭐 기본 중에 기본으로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지문이고요. 근데 직장 가입자 여러분들이 뒤에 설명드릴게요. 소득월액 보험료는 여러분들이 100%다 부담하는 거예요. 여기 사실 생략된 거는 100분의 100이에요. 100분의 100은 굳이 이렇게 법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요,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반반씩 뭐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반반씩이 아니라 그 법정 요율의 절반만 부담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걸 뭐 2분의 1 부담한다라고 돼 있는 문헌이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100%다 부담하는 거고요. 그다음 지역 가입자는요. 그 세대부가 원칙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 세대주가 내게 돼 있는데 지역 가입자 전원이 안 내게 되면 연대 책임은 부담을 해요. 누군가 한 명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것 때문에 계속 납입 독촉 고지서가 와서 그 뭐 뉴스에 이제 좀 안 좋은 소식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세대원 연대 책임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직장 가입자의 보수 월액보험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여러분들의 내야 되는 보수 월액 보험료는요. 사용자도 절반을 부담하겠죠. 근데 납부 자체는 사용자가 해야 돼요. 이걸 보통 이제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이 의무가 사업주한테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일이 모든 직원 물건 챙겨서 내야 돼요. 그리고 귀찮죠. 그리고 너무 일이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한테 맡기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단순한 이 의무 하나가 저희가 먹고 사는 또 근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인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는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지자체가 사실상 사용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도 절반을 내시는 거고요. 이 공무원도 절반씩 낸다. 물론 교원, 선생님들은 약간 다른데 그건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이건 마치 국가가 100%를 내는 것처럼 썼기 때문에 이게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일단 5번이고요. 지문의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되 소득 월액 보험료는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보험료 납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서 지문은 비교적 간단했지만 이 소득월액 보험료 내용은 굉장히 복잡해요. 저조차도 많이 헷갈리거든요. 자, 보시면 지문 1번 일단 직장가입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 월급 받는 노무사로서 받는 그 직장에서 내는 건보료예요. 그래서 보시면 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로자 개념과 거의 유사해요. 다만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대표자 및 임원도 건강보험법상 근로자예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당연히 아니지만요. 그리고 직장가입자와 함께 사용자가 내야 되는데 이때 사용자도 함께 부담해요. 보통 반반이고요. 그래서 사용자는 법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자연인인 대표가 당연히 사용자예요. 그리고 보수 월액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월급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월급에서 정확하게는 그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인데 이것도 좀 더 들어가면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세법상 비과세 중에서요. 뭐 스톡옵션 관련된 거나 몇 가지는 또 다시 산입을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 일단은 비과세 소득이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요. 자, 그리고 2022년 현재 보수월액 보험료는요, 6.99% 노사합산분이고요. 이를 뒤에서 설명드릴 사립학교 교원은 제외하고 반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이 반반씩 부담해서 모은 보험료에 대한 납부 의무, 원천징수 의무는 사용자가 부담을 해요. 그래서 77조에 나와 있고 지문 4번도 미리 여기 1번 주제에서 현재 그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소득월액보험료인데 이건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뒤로 갔다 다시 앞으로 와서 설명을 드리고요. 좀 간단한 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역가입자와 세대 원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금 직장가입자,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내는 그 보험료 말고요. 직장가입자 외에 일반 국민을 가입시키는 제도를 의미해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공식 명칭이 이 국민이기 때문에 이 제외되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건강보험은요. 근데 그 부과하는 원천은 소득과 재산으로 나름 이제 점수표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부과 점수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부과를 하는데요. 건강보험법상 공식 명칭은 국민이기 때문에요. 그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산재보험과 다르게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으로 대상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역가입자라는 제도가 있죠. 근데 지역가입자 부과는 철저하게 세대 기준입니다. 그 주민등록법상 세대. 그래서 세대주한테 일단 부과를 시키는데 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대원도 보험료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는 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연대 책임. 자,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천징수와 납부 자체는 사용자한테 있는 거고, 근로자한테 이렇게 그 징수하는 거는 대내적으로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요, 그 일반 직장가입자와 같이 노사 각각 50%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때 사측은 국가 및 지자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요. 자, 행정직원인 교직원은요. 사립학교 5, 교직원 5가 원칙이 적용되는데요. 교원,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는요. 선생님과 학교 재단과 국가가 5대 3대 2의 비율로서 납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떼는 거는 지금 그 50%를 이제 원천 징수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국가에서 사실 재단한테 선생님을 사용한 대가로 20%를 좀 보조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실무적으로는 종종 물어보는 건데 뭐 시험에서 구성하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앞서 우리 시험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립학교 교원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공무원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5번 지문은 같이 더불어서 설명이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개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득 월액 보험료는요, 이 소득 중심 징수체계 일환으로 2015년경 도입이 돼가지고요, 지금은 시행되고 있어요. 자, 요거는 보수 월액 외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직장 가입자가 6.99%를 적용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부과 방식을 의미해요. 네, 그래, 말 되게 복잡하죠.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은 그만뒀지만 예전에 이제 한림법학원에서 노동경제학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노무법인 원에서 받는 제가 근로소득이 있고요. 이제 제가 대표긴 하지만 법인의 대표도 근로자라고 그랬으니까요. 건보에서 근로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그 학원에서 받았던 거는 사업소득이 처리가 돼요. 근데 이 사업소득을 제가 뭐 이렇게 벌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제 1억을 받았어요. 1억을 받았으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밥도 먹고 차 기름도 대고 해서 만약에 4천만 원을 제가 경비로 쓴 게 인정이 되면 6천만 원에 제가 어떻게 보면 순이익 개념을 남긴 거잖아요. 예, 요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6천, 그러니까 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 노무법인 원에서 제가 건강보험료를 냈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직장 가입자로. 근데 사업소득이 1억이면 적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남아있는 이 6천 있잖아요. 이 6천이 2022년 상반기 현재 3,400만 원을 초과했죠.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2천만 원을 초과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시쳇말로 돈 많이 벌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많으면 돈 더 내라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3,400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천하고 3,400만 원의 차이는 2,600만 원이죠. 자, 여기에 당해년도 보험료인 6.99% 노사 합산분을 곱해요. 곱해가지고 이걸 누가 내는 거냐면 제가 내는 거예요. 예, 제가 다 내는 거예요. 6.99를 지역가입자처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맞는 지문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례로 한번 보시게 되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대소득이라던가 이자, 배당, 기타 소득 이런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요. 그 근로소득만으로 적은 보험료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는 건강보험 제도의 재정을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 소득이 많으면 근로소득 외 가외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를 많이 내라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그 보험료를 소득 월액 보험료라고 명명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고 있는 일반적인 보험료를 보수 월액 보험료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소득 월액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간략하게만 개발해 볼게요. 자,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소득 중 이자 배당 소득도 포함이 되는데 그 이른바 분리과세 되는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데 1,000만 원까지는 합산을 제외시키고요. 자, 이 내용은 다분히 세법적인 내용이어서 제가 분리과세가 뭐라는 건 제가 지금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자, 그리고 근로소득 당연히 반영되고요. 사업소득 금액, 이것도 경비를 반영한다라는 거고요. 기타 소득 금액, 근데 연금소득은 경비 인정을 안 합니다. 연금소득을 합산해서 조정하는 장치가 사실은 있어요. 평가소득이 있는데, 그게 어쨌든 가기 전에 1단계로 3,4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단순하게 아까 여기 있는 6천, 초과하는 2,600을 소득 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일단 삼아요. 자, 이거는 이해를 위해서 제가 여기서 끊을 건데 실무적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요. 이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의 30%를 또 따로 계상을 하고요. 나머지 소득은 또 100%로 해가지고 안분해서 평가소득이라는 걸 또 구성하고요. 이 평가소득을 또 월로 환산하고 거기에 진짜 6.99%를 적용해서 매년 11월에 직장가입자 집에다가 고지서를 보내는 형태로 구성을 하는데 자, 여기까지는 아마 이해가 되셨을 텐데 이 뒤에 있는 평가소득 방식은 이게 뭐지라고 생각이 들 텐데 이거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다만 평가소득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이거는 실제로 너무너무 실무적인 내용이어서 이렇게 원스텝, 투스텝, 쓰리스텝으로 계속 꼬아서 복잡하게 가는구나. 하지만 중요한 거는 돈을 많이 벌면 건보료를 더 내는구나. 그리고 그 기준이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3,400, 하반기부터는 작년에 위원회에서 의결한 게 2천만 원. 그래서 앞으로는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은 계속해서 건강보험료를 많이 낼 수밖에 없겠구나. 이 정도의 값만 잡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득 월액보험료 포함된 건강보험료 이제 징수와 납부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